Legendary. Steady on my grind, ain't got no time for playing games. Money on my mind, I'm kicking ass and taking names. The heat is on, get out the kitchen if you can't handle the flames. I'm hustling, I was born to win, ain't never gonna change. Let me tell you now, I don't know how, but the whole world's gonna know my name. Just wait and see, they gon' talk about me. Things ain't never gonna be the sa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Better make way, 'cause I'm coming through. Are you ready? Are you ready? Better make way, 'cause I'm coming through. Make way, 'cause I'm coming through. Make way, 'cause I'm coming through. Me ain't gonna be no standing in my way. I got the skills to pay the bills, stay busy earning my pay. Make way, legendary. FA50 한 개 기종만 있으면 고등훈련, 전술입문, 경공격을 다 할 수 있는 운영 유지비라 저렴하고 아울러 이게 비행 안정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보면 약간 급이 틀려요. 기존의 비행훈련 커리큘럼이 T-50이 완전히 바꿔놓은 우리가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FA-50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라미경입니다. 매주 우리 프로그램 기다리시는 분은 조금 놀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이 오늘부터 새로운 세트에서 찾아뵙게 됐는데요. 명품 무기 체계일수록 성능 개량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법이죠.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도 겉모습만 바꾸는데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세트의 첫 번째 주제는 요즘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공군 항공기 FA-50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생한 말씀 듣기 위해 한국형 다목적 공격기 FA-50의 개발 주역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공군 항사단 소속으로 FA-50을 포함해 국산 항공기 개발을 주도해 오신 백윤용 장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윤영입니다. 항사단과 방사청에 근무하시며 국산 공군 항공기 개발에 참여해 오신 김성준 대령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대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한국항공에 근무하시며 국산 항공기 개발과 시험 평가를 이끌어 오신 김찬조 팀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조 팀장입니다. 우리 이제 김성준 대령님은 워낙 우리 프로그램에 자주 이제 모셨던 얼굴이라서요. 오늘 이렇게 그 세트가 바뀌고 나서는 유일하게 전 세트에 한번 같이 참여하신 분이라서 오늘 처음 이렇게 오신 이 세트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짱입니다, 짱. 그 조금 낯설기도 한데 좀 더 약간 차분해진 좀 느낌이 들고요. 뭐 SF 영화의 어떤 우주선 배경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뭔지 모르게 조금 고급져지고 약간 격조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떤 분이 아이디어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안목이 있으신 듯하고요.
세트에 걸맞게 방송 내용이 좀 충실해야 되는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시군요.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중에 첨단 국가가 SF 같다라는 생각을 아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전문적인 이제 방송으로 한 번 더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스태프들이 조금 이제 그 의지를 뜻을 또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 그 백은영 장군님께서는 이 공군에 복무하실 때나 지금도 항공 산업에 굉장히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오신 분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한국 항공소년단 사무총장으로 좀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기왕 좀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항공소년단 어떤 단체입니까? 한국 항공소년단은 2006년에 설립된 그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비영리라는 것은 이제 후원을 받아서 어린 청소년들을 이제 그 육성하는 그런 단체인데 지금 한 연인원, 그러니까 회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확하겠죠. 연 회원이 약 10,000명 좀 이제 넘었고요. 뭐 이제 지금 활동하는 학생들은 약 한 2,000명, 그러니까 현재 있고 전국에 7개의 지방 연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부터 시작해서 쭉 다 있어가지고 각 연맹별로 이제 굉장히 그 원활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그룹이 져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항공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 통상 항공 분야하면 조종사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또 여학생들은 승무원 이런 또 관대도 관심이 있고 또 진짜 엔지니어로서 나는 항공기를 개발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또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그런 자기의 어떤 희망이나 꿈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기회를 줘서 뭐 캠프도 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현장 체험도 하고 하면서 그 학생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항공 분야의 항공인이 될 수 있게 후원해주는 어떤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정도 이제 사무총장을 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너무 보람이 있고 그리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당돌하고 너무 전문적인 질문을 했을 때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밝구나, 쟤들 잘 키워야지 하는 이제 그런 또 소회도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결국 이제 한국 항공소년단이 우리 한국의 항공산업에 있어서의 미래 꿈나무들 키워나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영역이 또 다양한데 네, 뭐 승무원들, 맞습니다. 정비사들 부분들까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김찬조 팀장님은 20년 동안 한국항공에 근무하시면서 주로 이제 국내 개발 항공기 비행시험 분야에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형 전투기 KF-X의 시험계획 팀장으로 지금 수고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KF-X의 그 시험 비행 잘 준비되고 있는지 먼저 좀 궁금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T-50 그 시험 비행 과정을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요. 이제 카이는 어느 정도 그 시험 비행 시스템 중에서 좀 완전히 좀 체계를 좀 갖추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 두 가지를 좀 엮어서 좀 설명을 주시죠. 네,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F-X 개발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그 상세 설계 검토 회의라는 CDR을 통해 가지고 최종 형상을 확정하고 이 시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되는 부분은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출고가 되고 이후에 지상시 약 1년간 지상 시험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다음에 약 4년간의 비행 시험에 돌입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22년 상반기에 초도 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를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시험평가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시험평가 최상위 문수라고 하고 있을 수 있는 시험평가 기본 계획서 템프가 올 초에 확정이 됐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 초에 개발 시험평가 계획, 운영 시험평가 계획이 최종 승인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판정을 위한 시험평가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비행 시험이 22년 상반기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목숨을 걸고 항공기 탑승해가지고 임무를 할 시험 조종사를 단계별로 선발해서 양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 시작 과정 중에 항공기에 같이 제작 단계에 들어가서 설계돼야 될 개척 센서를 포함한 개척 장비들도 지금 이제 적기 준비 중에 있고요. 예. 아울러 지상에서 비행 중에 실시간으로 임무 통제를 할 임무 통제실을 포함한 지상 개척 시스템도 적기 준비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있을 지상 시험도 같이 지원할 계획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 운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실제 비행에 들어가기 위한 상세 비행 시험 계획서를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쭉 개발하고 있고, 아울러 그 비행 안전 관련해서도 그러면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준비해 가지고 차근차근 비행 안전에 무사고가 될 수 있도록 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백 장군님이나 김승희 대리님도 아시겠지만 2000년 8월 T-50 초도 비행 이후부터 지금 저희가 그러면 쭉 무사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비행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게 기본해가지고 KFX도 그러면 무사고로 비행시험을 잘 적기에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이 개발 엔지니어 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기 군이라든지 정부 관계자들이 불출주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백 장군님. 네. 전 세계 공군 항공기 역사에서 FA-50처럼 이렇게 훈련기와 이 공격기 임무를 이렇게 다목적기로 사용했던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각광받기 시작했습니까? 예, 그래서 역사를 쭉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저도 예. 뭐 전 세계 모든 항공기를 알 수는 없어서요. 근데 상당히 좀 재밌는 점을 발견을 했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했던 항공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기종이 F5거든요. 자유의 투사라고 불렀던 제공호. 근데 이게 이제 1960년대에 개발됐는데 처음에는 훈련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운영을 하면서 안정성이 확보되고 이제 공격기로, 거기서 전투기로 이렇게 이제 바뀐 아주 대표적인 훈련기. 그리고 나중에도 또 훈련기와 전투기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공군에서 또 지금은 이제 퇴역했지만 전에 블랙 이글스에서 사용했던 A-37. 예. 예, A가 앞에 이제 공격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원래 세스나에서 1970년대에 T-37이라는 훈련기로 개발을 해서 쭉 훈련을 하다가 무장을 좀 달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중동 국가에서 많이 썼습니다. 중남미 국가에서 A-37이라는 공격기로다가 또 사용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아주 뭐 최근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KT-1 이제 초등훈련기죠. 국내에서 만든 아주 자랑스러운 항공인데 예. KT-1도 훈련기로 분명히 개발을 했으나 나중에 KA-1로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로켓이나 기총을 달아서 또 경공격 임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우리 훈련기로 썼던 옛날에 이제 잠시 어떻게 보면 이제 빌려서 쓴 겁니다. 훈련기가 모자라서 T-59라는 그 영국에서 만든 호크 비행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호크는 굉장히 긴 역사 동안 훈련기로 자리를 잡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보니까 호크, MK50, 70, 90, 100, 120, 뭐 200 이렇게 시리즈를 계속 바꾸면서 점점 규모가 큰 진짜 공격기로서 했고 지금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 T-50이나 F-50 이런 이제 훈련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M346이라는 그 이탈리아 아에로마키에서 만든 훈련기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게 러시아에서 만든 야크 130이라는 훈련기를 이쪽 서방 쪽에서 이제 갖고 와가지고 좀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근데 그것도 또 공격기 버전이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2017년 파리 에어쇼에서 소개가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훈련기에서 공격기로 가는. 물론 우리 이제 T-50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좀 틀립니다. 뭐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도 혹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그 훈련기가 공격기로 변하는 그런 양상은 많이 보였고 특히 이제 1990년대를 넘어가면서 항공기가 너무나 좋고 너무 비싼 게 많이 나왔어요. 가장 큰 문제는 돈 없는 나라는 못 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경공격기라는 특히 FA-50이라는 경공격기가 각광을 받은 게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력화된 그 이후에 1990년대에서 2000년에 들어서면서 그 전에 없었던 경공격기지만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가진 그런 항공기가 나옴으로써 갑자기 이 시장이 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한 2000년대는 뭐 수출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경공격기 버전을 항상 많이 들고 나와서 서로 이제 그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여튼 뭐 지속적인 소요도 있을 것 같고 또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이렇게 병행하는 임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들은 뭐 지속적인 각광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결국 이제 훈련기에서 공격기, 공격기에서 전투기로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의 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에서 다각적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대령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개발한 FA-50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 김대령님이 생각하시는 FA-50 가장 큰 장점, 특성 뭐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FA-50은 T-50의 파생형 중에 하나고 저희가 지금 FA-50 경공격기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국 공군에서 운영하는 로급 경전투기 수준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이나 대화력전 그리고 국지 방공 작전 같은 여러 가지 다목적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T-50 개발의 사실 마지막 그 버전은 경공격기보다는 이제 TA-50 전술 인문기가 이제 그 마지막 버전이라 볼 수 있고 이제 경공격기는 그 전술 인문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FA-50 경공격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추가 요구도를 집어넣어서 능력 구비를 한 것들입니다. 그 추가 요구도의 어떤 중점 내용들은 일단은 레이더의 이 탐지 범위를 더 확장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전술 데이터 링크를 추가를 했고 정밀 폭격 무장들을 추가를 하면서 야간에도 작전할 수 있는 야간 작전 능력까지 구비를 해줌으로써 전체적인 그 경전투기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항공기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FA-50은 이미 기검증된 T-50 고등훈련기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어떤 무장 운용 능력까지 확장하고 자체 보호 능력까지 구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FA-50 한 개 기종만 있으면 사실 고등훈련, 전술임문, 경공격을 다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뭐 제가 시간 더 드리고 또 FA-50의 훌륭한 점들 계속 요청하면 더 말씀 좀 주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직접 이제 FA-50을 이제 비행 시험과 무장 시험을 이렇게 책임지고 진행해 오셨던 우리가 그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본인의 땀과 수고가 배인 작품인 만큼 남달리 더 애정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특히 이제 FA-50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번 이제 드려볼게요. 이제 개발자 입장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또 가장 크게 내놓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김대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제가 뭐 이 개발자로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T-50도 쭉 하면서 이 고등훈련기 임무를 하고 전술 임무기도 하고 아울러 이 공격기 임무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거고요. 아울러 이 생존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라든지 레이더 능력 확장이라든지 아울러 전술 임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데이터 링크가 들어갔다든지 또 아울러 이게 기존에 그러면 전술 임무기 하면서 했던 그러면 무장과 달리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밀 유도 폭탄이라고 아주 정확한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해보면은 이게 1m 이내에 그래 오차가 날 정도로 우리 아주 정확한 무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큰 개발자 측면에서 큰 장점이고요. 아울러 이게 그 F-50의 또 다른 큰 장점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아시겠지만 F-16을 기반해 가지고 이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운영 유지비라 저렴하고 아울러 이게 비행 안정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그 항공기 가동력도 상당히 높고 이 부분이 제가 F-50을 크게 그리면 이게 칭찬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무장한 무장 시험의 항공기가 정확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이상의 또 부분 칭찬이 더 없을 테고요. 또 실제 이 운영 유지비나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우수한 점들을 지금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 백 장군님한테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FA-50과 동급으로 분류되거나요. 우리가 이제 수출 시장에서 경쟁이 될 만한 다목적 공군기가 어떤 것들이 종류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라이벌로 비교를 해서 FA-50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여러 가지 경공격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M346 항상 저희가 훈련기로 T-50을 들고 나가면 꼭 경쟁자로 쫓아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약간 급이 틀려요.
이게 T-50은 그거보다 체급이 한 등급 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346이 2017년도 파리 에어쇼에 이름을 M346 FA, 예, 우리 FA50 하잖아요. 예, 파이터 어태커를 붙여가지고 선을 보였어요. 예. 선을 보였는데 역시 체급이 좀 작습니다. 이게 폭탄도 500파운드짜리 2개밖에 못 달고, 그다음에 뭐 미사일 좀 달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생존 장치라든지 이런 걸 좀 높였지만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이제 수출 시장에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거는 약한데 싸지요. 예, 급이 조금 떨어지니까 쌉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조금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이것도 훈련기로 시작해서 경공격기로 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M346이 가장 저희랑 좀 많이 부딪히는 그런 기종이고, 호크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 호크 MK100, MK200은 공대지 공대공 능력을 갖고는 있으나 이게 워낙 옛날에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업그레이드를 해도 벌써 이제 이 기본 플랫폼이 좀 오래된 거라 지금은 좀 우리랑 비교하기에는 확 떨어지는, 세대가 좀 틀리다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그 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FA50이 세계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동급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건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거라 또 그쪽에 가서 협상하고 그럴 때는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김성준 대령님께서 기본적인 성능, 공대진 능력이라든지 공대공 능력이라든지 자체 보온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뭐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T-50이라는 훈련기를 굉장히 장시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해오면서 이미 안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입증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T-50으로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효과적이다라고 이미 선전도 다 끝났어요. 커리큘럼, 기존의 비행훈련 커리큘럼이 T-50이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아주 또 어떤 그 역사를 쓴 그런 기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훈련과 전투의 기능까지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걸 하나 딱 사면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훈련도 시키고 전투도 하고 그러면서 뭐 나라의 어떤 그 공중 전력을 좀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겠지만 이 좀 아주 부유하지 않은, 제가 처음에 약간 중저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아주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F-35 최고의 비행기죠. 우리도 갖고 있죠. 가격을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아주 헤비급 챔피언 F-15K 뭐 어마어마한 무장을 실어요. 이 비행기도 정말 오래전에 만들었지만 계속 성능 개량을 해서 무지 비싸요. 그러면 과연 그런 비행기를 살 수 없는 나라들은 FA50을 아주 최고의 비행기로 우리가 가서 소개를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그 2마리 토끼를 항상 잡을 수 있다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실제로는 조금 자만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FA50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모신 세 분의 패널 분들이 전부 다 FA50에 관련된 하나의 뭐 단점 말씀 안 하시고 뭐 계속 이제 칭찬만 말씀을 좀 주시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계 수출 시장 내에 있어서 경쟁력은 단연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세계 어느 시장에 갈 때마다 지금 이제 부딪히게 되는 이탈리아 M346 같은 부분들, 호크 MK100에 관련된 부분들, 그 부분에 비해서 단연 뭐 목적성이 있어서 좋기 때문에 경쟁력을 띄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일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초음속 다목적 경공격기 FA50. 고등훈련기인 T-50을 기반으로 개량하며 레이더와 기총, 로켓뿐 아니라 다양한 유도무기를 장착했다. T-50이 세계 유일의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만큼
T-50을 개조 개량한 FA-50 역시 경공격기 분야에서 동급 최강의 기량을 자랑한다. 수출 시장에서 매번 경합을 벌이는 라이벌 기종 M346과 비교해도 FA-50의 성능은 월등하다. 두 기종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속도. 초음속 경공격기 FA-50은 마하 1.5 이상의 속도를 자랑하지만 M346은 마하 0.9 이상 돌파하지 못하는 아음속 고등 훈련기다. 전투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작전 반경의 경우 FA-50은 약 440km인데 반해 M346은 약 240km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무장 능력 역시 FA-50의 경우 4.5톤으로 고작 2톤에 그치는 M346과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처럼 압도적인 성능 차이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M346이 T-50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을 대폭 낮추는 것이 거의 유일한 전략이다. 실제로 FA-50 전투기 대체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얼마 전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유명 지식 사이트 쿼라에 흥미로운 질문이 올라왔다. 여기에 전 항공잡지 편집장 다니엘 샤즐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게시했다. 물론 민간 군사평론가의 개인 의견인 만큼 다니엘 샤즐리의 분석만으로 FA-50의 가성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FA-50은 중형 전투기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80% 이상의 전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2017년 필리핀 남부 이슬람 반군 세력 소탕 작전에서 FA-50의 뛰어난 공격력과 생존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세계 유일의 초음속 고등 훈련기에서 동급 최강의 경전투기로 진화한 FA-50이 뛰어난 전투 임무 효과로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네, 첨단 국가의 조속 방위 산업. 오늘은 대한민국의 첫 국산 공격기 FA-50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백장군님, 네, 공군 훈련기인 T-50을 개발하면서요, 우리가 이 공격기 개발까지 함께 추진을 하게 됐는데 거긴 분명히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같이 이렇게 개발을 시작을 했나요? 굉장히 뒤로 갑니다. 뭐 저희가 이 T-50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어떻게 보면 1990년대 초반, 80년대 거의 후반까지 가거든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훈련기는 분명히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사용하던 F-5B 또는 그보다 더 오래된 T-33이라는 6.25 때 사용했던 훈련기, 제가 그걸로 훈련 받았거든요. 예, 완전히 뭐 이런 이만한 고등어 같은 진짜 그냥 깡통에 엔진만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비행기를 타면서 우리 그 차세대의 전투 전사를 위해서 훈련시킬 훈련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살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도 이제 항공기를 개발할 때 국책 사업이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느닷없이 KT-1이라는 프로펠러 훈련기를 만든 나라가 우리 초음속 훈련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 이거 괜히 잘못하면 사업 성공 못하면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나중에 비싼 돈 주고 또 비행기 사와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TA라는 게 있잖아요. 훈련기 및 전술, 원래는 TA가 전술 입문 훈련기였어요.
물론 이제 공격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그 능력을 확장시킨 거지만, 근데 그 당시에 또 우리가 사용했던 경공격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37 이미 굉장히 노후된 훈련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저속 통제기로 썼던 O2 이것도 이미 거의 뭐 이제 성능이 다 돼서 퇴역을 시킬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항상 우리는 하나보다는 두 개, 요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예, 장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능이 목적이 많아지면 복잡해진다라는 건데, 하여튼 그래도 T와 /A, 예, 전 훈련기, 순수한 고등 훈련기와 전술 입문 훈련기를 같이 만들어서 이것을 그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술 입문 훈련기라는 거는 사실 우리 다른 기종을 썼거든요. 전투기를 썼습니다. F5 제가 탄 비행기를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훈련기로 사용했어요. 왜? 적절한 기종이 없어서. 그러니까 전투기 비싼 거 사다가 훈련기를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서, 근데 그런 어떤 목적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서로 부합이 되면서 최종적인 승인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 그 당시 우리 여기 계신 분은 항우심이라는 말을 하면 아마 알 겁니다. 항공우주전력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의해주는 기관이었습니다. 여기가. 예, 거기를 무지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승인을 받기 위해서. 결국에는 승인을 받고 이제 탐색 개발 끝나고 체계 개발은 이제 1998년부터 쭉 해가지고 거의 뭐 FA50까지 다 치면 10년을 넘게 저희가 개발을 했죠. 뭐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백장군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공군의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공격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수요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뭐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런 요청들이 받아들여져야 됐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만은 팀장님. 이제 이런 공군이 그런 공격기 개발을 요청해도요. 사실 그걸 만드는 업체의 입장에서 두 가지 다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이제 미국 방산 업체들처럼요. 뭐 이미 공군 항공기를 만들던 뭐 그런 경험을 또 갖고 있다든가. 또 그렇지도 않은데 아예 제트기 개발조차 처음 했던 이런 국가 또 그런 카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50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 T-50, T-50, F-50 전체적으로 개발이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러면 미국에도 절차화돼 있고 아울러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돼 있는 진화적 획득 개발이라는 그 기초로 해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쭉 개발하고 인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자신감을 가져가고, 그런 분이 가지고 F-50을 임할 때는 그리고 저희 뭐 엔지니어들이라든지 모두 다 그러면 이게 자신감 충분하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가지 않았고, 단지 T-50 할 때 처음에 말씀하신 초음속 제트기를 개발할 때 야 진짜 암흑의 길을 진짜 우리 뭐 갈 때 가장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 외에는 그러면 그게 무장 인정 적합성도 쭉 경험하면서 충분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었고요. 그러면 저희 개발자 입장으로서는 뭐 이게 그런 부분이 다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전혀 부담이 없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가 입장에 있어서 개발 업체 입장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김성준 대령님. 그럼 이제 우리가 T-50과 FA-50 말하자면 이제 동시 개발이 이제 진행되는 셈인데요. 우리가 이제 알아봤었던 T-50 개발 과정과 또 상당 부분 또 겹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 당초에 T-50 사업이 명칭이 KTX-2 체계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항공기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출발을 하다가 아마 그게 2000년도였던 것 같아요. 건군 60주년, 50주년이죠. 50주년을 기념하면서 T-50이라는 걸로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계 개발이 T/A-50 사업, 체계 개발 사업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고등 훈련기와 경공격기 두 가지 버전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출발을 했는데 이제 최초의 공군은 이미 T-50 체개발 사업을 하는 첫 단계부터 이 A-50이라는 경공격기의 어떤 추가적인 요구 사항들을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뜻을 갖고 계속
그 운용 목적에 맞는 경공격기의 운용 목적에 맞는 요구 사항들을 발전을 시켜 왔어요. 계속 발전을 시켜 오다가 T-50 체계 개발 거의 말미에 가까운 05년 3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 정도 경공격기의 요구 사항이면 충분하겠다라고 하면서 FA-50 경공격기 요구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그러니까 05년 4월에 그 FA-50 경공격기를 중기 전력 소요 전환을 시키면서 이제 곧 돈도 태우고 사업화 시켜보자라고 하면서 그 추가 요구도를 구현하는 어떤 개발 사업을 그때부터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최초의 무슨 선행 연구부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 기본 전략도 수립하고 예산도 따오고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뭐 실행 계획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TA-50 사업은 T-50 고등훈련기와 TA-50 전술 입문기 그리고 FA-50 경공격기라는 그 전까지는 TA-50 그냥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개념밖에 없었는데 그 말씀드린 중기 전력 소요 전환을 시키면서 본격적인 FA-50 경공격기로서의 어떤 추가 요구도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명칭을. T-50은 고등훈련기. 그리고 이제 그 중간 버전인 TA-50은 이제 경전투기, 경공격기를 타기 전에 전술 입문을 할 수 있는 훈련기로서의 목적으로 TA-50을 만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전투기와 경공격 임무를 할 수 있는 그 항공기를 FA-50으로 명명을 하면서 본격적인 FA-50 개조 개발. 그러니까 이게 TA-50 베이스로 그러니까 사실 TA-50 체계 개발 사업의 끝 버전은 TA-50이었습니다. TA-50으로 끝났는데 그 TA-50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레이더 탐지 범위 확장하고 뭐 정밀 폭격 무장도 넣고 전술 데이터 링크 뭐 자체 위협 보호 장비나 야간 작전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충분하게 경공격 임무를 할 수 있는 형태의 항공기를 개발하자라고 해서 출발해서 FA-50이 기본 그 TA-50을 조금 더 개조 개량하는 형태의 사업이 됐던 거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FA-50 개발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팀장님, 아무리 이제 T-50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 FA-50은 분명히 T-50과는 다른 임무를 이제 수행해야 되고요.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나 기능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훈련기와 다른 경공격기 이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또 새로운 어떤 기능과 또 인력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추가로 어떤 것들이 또 필요했나요? 예. 앞서 김승준 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T-50, TA-50의 기본 플랫폼에 추가적인 경공격 임무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생존성 향상을 위한 전자전 장비가 추가되고 아울러 임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링크 부분 그리고 이 아울러 임무 전장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확대된 레이더 장비 무엇보다 중요한 그러면 이게 그 야간 임무도 가능한 임무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유도 폭탄 이 부분이 크게 그러면 적용되는 기술이었고 장비였던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그 단계적으로 쭉 이 T-50, TA-50 하면서 경험한 그런 이 성공적으로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김자주 팀장님도 겪으셨겠지만 또 T-50 개발 내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이 T-50 개발 과정을 또 자세하게 좀 했었을 때 뭐 구비구비마다 이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공군 또 주도했던 업체 여기에 같이 기술적인 이 전술을 해줬었던 로키드 마틴까지 전부 다 이제 삼위일체가 돼서 거의 뭐 아주 든든하게 이들 셋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사업에서 이 로키드 마틴이 이제 결국은 기술 전술을 했었던 역할들을 이제 해 왔었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FA-50이 가지고 있는 이 무장 공격 능력을 완성 또 개발해 나가는데도 이 로키드 마틴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네.
그 T-50 계열은 기본적으로 락히드 마틴하고 그러면 계약을 통해 가지고 공동 개발했던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예. 주로 했던 부분이 그러면 비행제어 부분, 비행기 OFP를 개발하는 부분, 아울러 그래 항공 전자 설계 관련된 부분, 무장 관리 포함해 가지고 이 부분에 그래 기본적으로 웍셰어 엔진을 같이 개발하면서 했고, 아울러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한국에서 현지에서 직접 지원해준 부분을 수행했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쨌든 비행저에 관련된 것들, 항공전자에 관련된 것들이 또 가장 핵심적인 또 기술 이전이 됐었고, 또 그때 역할적인 부분들도 이제 앞서 충분히 설명을 좀 했었었는데요. 근데 결국 이제 그런 이제 기술 전수가 큰 도움이 됐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이제 맡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마지막 그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그 당시에 이제 공군의 관리팀들, 또 이제 카이의 개발팀들이 이제 그 중요한 몫을 했었을 텐데요. 김 대령님. 이제 FA-50 개발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점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았고, 딱 하나로 말을 하면 무장이었습니다. 무장이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T-50 체개발 사업에서 겪지 못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추가 요구 사항들, 뭐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전술 데이터 링크나 그 정밀 유도 무장이나 레이더 장착 같은 이런 기술들은 사실 그 전에는 해보질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 상당히 엔지니어도 조금 뭐랄까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저희 공군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조금 애로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공대공 공대지 무장이 혼재되면서 같이 운용을 해야 되는 어떤, 물론 TA-50도 공대공 공대지 무장이 같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무거운 무장, 2,000파운드 이상의 어떤 그런 무장들이 장착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 항공기를 제어하는, 좀 전에도 이제 김찬조 팀장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비행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전자식 비행저, 그러니까 프라이 바이 와이어를 사용하는 T-50 계열, 이제 F-16도 마찬가지고, 그런 항공기에서 그 항공기의 외형 형상의 어떤 변화들, 무장 외장도 마찬가지죠. 그 변화에 따라서 항공기의 어떤 고유한 특성들이 바뀌는 거, 그리고 이제 기동 특성이 바뀜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항공기가 전체 운용할 수 있는 고도 속도 전체 이 운용 영역 내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많은 노력과 시험이 필요하고, 기존의 T-50에서 썼던 비행저 시스템, 비행저 OFP는 또 별개의 OFP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이제 실질적인 무장과 여러 가지 레이더를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항공전자 OFP,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시스템 개발 영역이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록히드 마틴의 어떤 공동 개발을 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무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T-50, TA-50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무장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장착. 그 무장을 우리가 개발 장착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 거니? 항공기의 기본적인 무장을 시험을 할 때는 처음에 무장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 이제 MOI,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불러갖고 이제 무장의 어떤 무게 중심이나 CG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시험이 지상에서 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무장 자체의 특성이죠. 이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장을 이제 항공기의 풍동 상태에서 항공기에 붙여서 떨어질 때 이 무장의 어떤 거동들, 이 무장이, 왜냐하면 실제 항공기에 붙어서 무장이 떨어지다가 얘가 양옆바다 항공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무장과 항공기 사이의 유동장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풍동 시험에서 그것도 이제 아음속, 초음속, 고음속 영역에서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충분히 안정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무장을 항공기에 붙였다가 이제 실제 항공기에서 지상에서 투하를 하는 시험들을 합니다. 이건 순간적으로 이게 어떤 작약이 터지면서 반대로 밀어내는 거라서 이젝션 반력이 윙에 작용을 합니다. 그 순간에 항공기의 특성 변화 이런 걸 다 측정을 하고 실제로 이제 무장 투하 시험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개 무장이 항공기에 장착돼서 다 시험을 했는데, 이게 무장 종류가 여러 개가 되다 보면 이게 많은 조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A 무장 안쪽에 B 무장 2개 달고 가운데다 뭐 C 무장 달고 막 했는데 A 무장 하나 떨어졌는데 양쪽 이쪽도 떨어져야 되는데 이쪽 게 안 떨어져요. 그 비대칭 형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무장 조합이 나옵니다. 그거는 해당되는 비행 시험 소티를 막 엄청나게 막 늘려주는 어떤 그런, 그리고 사업 일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무장 하나를 새롭게 장착한다는 것은 기존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든 무장과의 어떤 호환성을 다 봐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그 무장마다 쓰고 있는 우리가 무장 프로토콜 일반적으로 밀 스탠다드 1760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또 다른 프로토콜을 쓰는 것들도 있고 하면 기존 항공전자 OFP 그리고 이제 그 무장이 장착돼서 실제 기동을 할 때 항공기 특성 변화에 적합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비행지 OFP 이런 변화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FA-50 경공격기 개조 개발은 무장에 거의 많이 포커스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무장으로 인한 영향이 각 OFP에 영향을 줬었고 항공기 어떤 시험 평가에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았던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결국 이제 우리가 T50과 FA50의 기본적인 임무가 달랐기 때문에 이제 무장이 가장 어려웠다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해당되는 조금 어렵다, 많이 어렵다. 이건 뭐 총괄해서 시간 더 드렸으면 아마 만들어지는 전반을 다 이제 어렵긴 말씀을 좀 주셨을 텐데 정말 이제 애쓰는 과정적인 부분이었었고 또 새로운 항공기의 T50의 개발보다도 오히려 새로운 것들이 하나의 또 항공기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적인 측면이라서 여러 가지가 또 함축적으로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이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하고 있는 세계의 방위 산업. 벌써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혹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나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신속 정확하게 취재해서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